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졸작 생활팀의 발표자 정효남입니다. 저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 구성은 동홍석, 정효남, 박세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래는 김슬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슬기 학생이 엠코에서 IPP 겸 인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떠나버린 관계로 슬기 없는 슬기로운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슬기를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저기 오른쪽 위에 유령 모양으로 저희가 슬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슬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어떻게든 최대한 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의 슬기로운 졸작 생활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캡스톤 주제로 빔 프로젝터를 선정한 이유는 기존의 빔 프로젝터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상도 자동 조절 빔 프로젝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해상도 자동 조절 빔 프로젝터란 빔 프로젝터 사용 시에 스크린 변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화면 출력 크기를 변경해 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광고 스크린 같은 경우 사용자가 지나가는 범위 및 시야 등을 인식을 하고 이것을 영상 처리를 통해 사용자의 나이나 성별을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지나갈 때 그 특정 LCD 스크린의 범위에서만 광고를 출력해 주고요. 이에 따라서 사용자의 맞춤형 광고와 전력 효율성 증대가 가능합니다. 해상도 자동 조절 빔 프로젝트의 개발 목표로는 두 가지 개발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스크린의 인식과 영상 처리의 정확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화면 크기를 출력해 줍니다. 두 번째 목표로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도 자동화가 되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입 없이 최적의 화면을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는 개발 과정에서 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마냥 할만하겠지라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스크린만 인식을 하기 위해서 객체를 추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만 인식할 경우에는 인식 범위 내에서 객체를 모두 인식을 해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에 일단 그냥 그럼 모든 객체가 인식이 되므로 이에 일단 모든 객체를 인식한 후에 다른 객체들을 소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스크린을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상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물론 저희가 노트북과 같은 PC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을 했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구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픈 CV를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라즈베리 파이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라즈베리 파이의 버전, 그리고 내부 파이썬의 버전, 라이브러리의 버전, 넌파이 같은 모듈들의 버전 등에 따라서 모두 실행 결과가 다르기도 했고 저희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환경 변수가 맞아야만 오픈 CV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각각의 최적의 버전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각각의 최적의 버전을 찾아낸 것을 활용해서 모든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각자 동일한 개발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세팅하는 데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후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해 직접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등을 넣어놓고 영상 처리를 할 때는 원활하게 객체를 건출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때 알지 못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찍을 때는 그냥 카메라를 찍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찍고 왜곡을 제거하고 보정을 하는 등 휴대폰에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실제 라즈베리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렌즈의 곡률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찌그러지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측에 보시면은 그것을 어떤 왜곡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이미지를 촬영하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펴진 사진이 아니라 불룩해진 이미지 왜곡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CV 툴박스의 기능 중 하나인 캘리브레이션을 활용해서 촬영된 사진의 왜곡을 보정한 후에 영상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개발 초기에 이닛 데몬을 활용하여서 스크린의 크기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때문에 저희는 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스크린의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리부트를 해야지만 재조정이 가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은 방법들을 해봤는데, X 윈도우를 활용해서 가상 화면을 출력하고 그 가상 화면을 다시 빔 프로젝터에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HDMI 타이밍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통신하는 버퍼의 크기를 조절을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스크린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개발 목표를 변경을 하였는데요. 기존 개발 내용은 천장 거치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휴대용 빔 프로젝터 부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천장 거치대의 경우에는 처음 설치 시에 정확한 설치를 한다면 천체지변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다. 즉 화면을 최적화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크린 변경이 자유롭다는 저희 개발 목표에 휴대성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여서 휴대용 빔 프로젝터로 개발 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도 센서를 활용해서 그것을 필터에 넣고 리니어하게 밝기 조절을 해서 에너지 절약, 사용자가 편하고 에너지 절약을 하는 모듈을 개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보드에서는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도 센서로 값을 받고 입력 전압이나 전류를 강제로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밝기 조절 기능을 구현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뼈아픈 실패가 있었는데요. 개발 보드가 그런 전압이나 전류를 이기지 못하고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과감히 삭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객체를 검출 시에 스크린의 인식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하드웨어를 설치 시에 스크린의 중심점과 카메라로 촬영하는 중심점을 맞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기반으로 스크린이란 객체를 추적을 하였습니다. 네, 이때 비슷한 사각형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객체의 중심점이 영상의 중심에서 일정 반경 이상 벗어난 객체의 경우 탈락을 시킵니다. 중심 반경에서 여러 객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제일 큰 넓이를 가진 객체를 우선적으로 스크린으로 판단을 한 후 작동을 합니다. 우측 그림을 그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스크린에는 별도 2개 있고 직사각형이 3개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객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럼 모든 객체나 도형을 검출을 한 후 이 별과 같은 사각형을 제외한 객체들은 모두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사각형들 중 이런 십자선 같은 가상의 선을 저희가 따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큰 사각형이 십자 모양의 중심점 근처에 있으므로 저희는 최적의 가장 큰 엣지 사각형을 검출 스크린으로 방법을 인식을 찾기 하게 위해서 됩니다. 여러 가지 엣지 디텍팅 이런 방법을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통해서 저희는 대표적인 스크린을 로버트 인식을 하려 디텍팅, 하고 그리고 있고요. 소벨마스크를 하지만 이 사용한 부분에서 캐니 엣지, 좌표를 정확히 그리고 계산을 마지막으로 해야지 저희가 라플라시안 최적의 엣지 스크린을 얻을 수 디텍팅을 있습니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물론 최적의 각각 스크린을 엣지 얻기 위해서 디텍팅에 여러 따라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특색과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직선이 이런 검출이 잘 테스트를 된다든지 계속 사선이 진행하고 검출이 잘 그 된다든지 테스트에 원형이 따른 데이터 검출이 잘 셋으로 된다든지 어떤 하는 함수를 특징이 만들어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편하게 이제 X축 입력과 값에 Y축을 따라서 사용한 바로바로 화면을 소벨마스크, 출력할 즉 수 캐니 있는 엣지 최적의 디텍팅 화면을 출력할 경우에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장 만들려고 합니다. 굵고 진한 엣지를 또한 얻을 수 저희가 있었고요. 테스트가 이 가장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굵고 진한 엣지를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테스트를 스레시홀드 해서 조정을 통해서 가장 어떤 상황에서도 캐니 최적의 엣지가 화면을 저희가 가장 제공을 할 수 노이즈를 있도록 억제하면서 만들려고 합니다. 확실한 엣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최종 수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빔 프로젝터의 거치 형태는 천장 거치대의 경우에는 처음 세팅 후 만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휴대용 빔 프로젝터로 개발 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영상 처리 방법은 촬영 이미지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 자체의 왜곡을 보정해야 됐기 때문에 오픈CV의 툴박스를 이용해서 사진의 왜곡을 어느 정도 선 보정을 한 후에 영상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추후 알아본 결과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렌즈의 곡률에 따라서 이제 사진의 왜곡이 발생을 하지만 이제 휴대폰 어플 내에서 왜곡을 소거해주는 방식으로 저희는 사진을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밝기 조절의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저희 핵심 부분이었지만
현재 개발 보드가 지원하지 않고 이걸 억지로 진행을 할 시에 개발 15만 원짜리 개발 보드에 사망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크린 인식의 경우 스크린만 검출하는 방법에서 모든 객체를 검출한 후에 스크린이 아닌 객체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스크린을 찾았습니다. 저희 작동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보다시피 이 경우 앞에 작은 스크린과 뒤쪽에 큰 스크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맨 처음에는 맨 앞에 작은 스크린만 인식함으로 인해서 작은 스크린이 허용 가능한 최대 범위로 화면 크기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후 작은 스크린을 치울 경우에는 뒤에 있는 블라인드를 가장 큰 스크린으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블라인드의 최적의 화면이나 빔 프로젝터가 출력 가능한 최대 출력 화면을 출력하게 됩니다. 왼쪽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저희 처리를 위한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앞쪽에 빔 프로젝터와 파이 카메라는 같은 중심점을 보게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진행간 파손을 막기 위해서 간단하게 아크릴 절단과 절곡을 이용해서 간단한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엣지 디텍팅과 해상도 조절 기능은 각각 개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듈의 통합을 진행 중이고요. 엣지를 검출한 후에 계산된 좌표를 해상도 조절 모듈에 입력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스크린 객체만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버그 등을 찾아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 빔 프로젝트 모듈, 그리고 파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였고요.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해서 파이썬, 오픈CV,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종 결과물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먼저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된 파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 화면을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한 이미지는 오픈CV의 툴박스를 이용해서 렌즈의 왜곡을 보정하고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이 기능은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휴대폰에 있는 기능과 거의 동일한 기능이고요. 휴대폰도 렌즈에 따른 곡률이 존재를 하지만 휴대폰이 찍고 저장을 하기 전에 미리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로 이것을 구현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렌즈의 굴곡 같은 것을 계산을 해서 오픈CV의 툴박스를 사용해 가지고 렌즈의 왜곡을 보정했습니다. 이후 보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캐니 엣지 검출을 사용하여서 객체 검출을 위한 엣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후 이미지에서 객체를 검출하게 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스크린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검출된 객체의 중심점이 스크린의 중심점의 근처인지를 판단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하드웨어 구성상 화면 출력하는 중심점과 카메라의 중심점을 최대한 맞추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스크린이 아닌 곳에 예를 들면은 자기 화분에다가 빔 프로젝터를 쏜다든지 그런 특이한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객체를 검출하게 되면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스크린을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판단하게 된다면 스크린의 좌표가 어디인지 내 꼭지점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런 계산된 결과에 따라서 최적화된 영상 크기를 다시 계산하고 영상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의 테스트 구성 환경은 간단하게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는 일단 4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뒤에 최적의 결과값을 기록을 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스크린의 크기를 판별했습니다. 저희의 4가지 테스트로는 기본 테스트, 스크린 미인식 테스트, 객체 다수 검출 테스트, 최대 인식 범위 초과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기본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테스트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경우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뒷면의 배경이 가장 심플하고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변인들을 모두 제거하며 뒤에 있는 배경과 스크린의 대비가 극명한 경우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스크린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의 테스트인데요. 스크린 색과 배경색을 비슷하게 해서 엣지 디텍팅에 어려움을 겪게 한 후 실패한 경우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아예 없애버린 뒤 인식할 객체가 없는 경우를 또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객체가 다수 검출이 되었을 때의 테스트입니다. 스크린 이외에 다수의 객체를 설정해 놓고 이런 다수의 객체가 검출될 경우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 스크린이 아닌 객체들을 얼마나 잘 제외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인식 범위를 초과할 경우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스크린을 가장 크게 설정을 하고 출력 영상의 최대 크기보다 클 경우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최적의 영상의 출력값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슬기로운 졸작생활 팀의 발표자 정효남이었습니다.